안녕하십니까.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경영자이면서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많은 영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놀랍게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분 노동조합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싫어하고 혐오하던 사람이었거든요. 2022년 3월부터 이 사람의 태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이분이 3월에 얘기한 말이에요. 노동조합 결성투표에 전미 노조 초대하겠다. 노조 결성 막지 않겠다. 테슬라에서 2017년 이미 한 5년 전쯤에 전미 자동차 노조가 지원해서 테슬라 내에서 노조를 만들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때 방해했던 사람이 이분입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방해했고, 당연히 전미 자동차 노조 되게 싫어요, 이 사람. 아예 극단적인 혐오 발언도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 전까지 전미 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좀 비꼬는 얘기부터, 전미 자동차 노조가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 과장돼서도 얘기하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게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요. 이거 마치 노조 활동하다가 회사에서 잘려서 스탁 옵션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도 일종의 협박 같은 건 거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항등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테슬라가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이 판결만 받은 게 아니고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에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렸던 노조를 비하하고 혐오했던 그런 발언들, 그 글들, 이거 삭제하라는 명령까지 내렸었습니다. 물론 이런 명령 내렸을 때 이분 어떻게 했느냐? 소송 걸었습니다. 명령 안 들어주겠다는 거고요. 2021년까지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근데 갑자기 2022년 3월부터 뭔가 조금 바뀌는 느낌이에요. 왜 바뀌었을까? 사실 이분이 노동관이 이렇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100시간을 일해야 된다. 미국 40시간 일합니다, 사실. 40시간 일하지만 40시간만 하고 나머지 안 해도 되니까 해도 됩니다. 수당은 주면 되죠. 이분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해가지고 세상 못 바꾼다. 적어도 8, 90시간 해야 된다.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본인이 그만큼 일합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도 사실 일 많이 합니다. 이런 노동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할 수 있겠죠. 이랬던 사람이 바뀐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다름 아닌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요, 노조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메시지 많이 보였고, 미국 역사상 가장 친노조적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통령 돼서 계속 그렇게 행동 보여주고 있고, 요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일론 머스크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요때부터 살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2021년 8월에 백악관에서 바이든이 주도를 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미국의 빅3죠. GM, 포드, 슬란티스, 여기에랑 거기에다가 전미 자동차 노조 지도부까지 다 불러가지고 사인했는데, 이게 어떤 사인이냐?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 신차의 절반쯤을 이제 전기차로 하겠다. 이거에 대한 사인을 냈어요. 이거 바꿔 얘기하면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전기차를 육성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 테슬라만 초대를 안 했어요. 일론 머스크만 못 꼈습니다. 이거 행사하고 나서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죠. 왜 안 불렀는지를. 노조에서 굉장히 혐오 발언 쏟아냈던 사람이니까 일부러 안 불렀겠죠. 테슬라에서도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 중에 하나가요, 더 나은 재검 법안. 이게 사실 바이든도 굉장히 친미적인,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을 상태에서 미국 자국 이기주의를 할 수밖에 없죠. 트럼프 때도 굉장히 자국 이기주의였었죠. 바이든도 비슷합니다. 자국의 기업들 더 보호하고요, 자국의 노동자 더 위합니다. 이런 정책인데, 그 정책 속에 한 하부 법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때 그 전기차를 만든 회사가 미국의 공장이 있고 그 공장에 노조가 있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4,500의 공제를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4,500면 500만 원이 넘죠.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발표되면 미국 자동차 회사면서 자동차 노조가 있는 회사가 더 이익이겠죠.
당연히 이거 나왔을 때 다른 외국의 자동차 회사,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자동차 회사들은 조금 싫다고 반발했었고 테슬라도 반발했죠. 테슬라는 미국 자동차 회사이긴 한데 미국 공장도 있는데 노조가 없으니까.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 2021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1월까지가 첫 번째 임기가 될 거고요. 재임하게 되면 2029년 1월까지입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노조하고 뭔가 상극이 되고 이런 각을 세워가지고 이거는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2월에 백악관에선 이거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 공공노조, 노조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담은 보고서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공공노조뿐이 아니고 민간기업도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니까 확실히 바이든이 재임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동안은 계속 미국의 노조 가입률이 계속 하락세였어요. 하락세였는데 이 기간 동안 반등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거고 이제 노조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한국도 사실은 고려할 새로운 상황이 됩니다. 과거의 노조와는 노조의 방향성도 좀 많이 달라진 시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기업들이 바뀐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미국 기업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대표적인 미국 기업의 공통점이 다 무노조 기업이었습니다. 노조가 없었어요, 수십 년간. 근데 이 기업 중에서 이미 스타벅스와 구글, 저 알파벳은 2021년에 만들어졌고요. 나머지 기업들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이든 재임 기간에 해당되는 공고고 이거 바이든 재임과도 별개로 지금 노조 활동에 가장 새로운 목소리를 많이 낸 사람들은 20대, 30대들이에요, 새로운. 그리고 이 흐름들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예시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구글, 알파벳의 노조가 만들어졌던 배경입니다. 구글에서 2018년에 그 미국 국방성 펜타곤에서 추진하는 저 프로젝트 메이븐이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군사 무기에 적용시키는 방안이 되는 거니까 이거 참여했을 때 직원들이 4천여 명 나서서 반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런 살상 무기에 기여하는 전쟁에 기여하는 데 쓰면 안 된다. 이걸 반대해서 결국은 구글은 이거 철회했습니다. 사실 2018년에 구글이 철회했는데 2019, 2020년 요거랑 비슷한 프로젝트를 국방부가 직접 하진 않고 다른 회사 하나 거쳐서 했어요. 해서 두 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개의 기업, 우리가 알 만한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 하나는 M사, 하나는 A사. 자, 그리고 2018년 8월에 중국의 검열 기준에 맞춘 저런 걸 했을 때 1,400명 직원이 항의서한 발표했고요. 그리고 성희롱 문제가 됐건 인종차별 문제가 됐건 이때도 직원들이 나섰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월급도 올려주세요 이 목소리가 아니에요. IT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거대한 힘, 이 힘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하고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런 태도로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은 뭐 미국뿐이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주요 기업들이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무노조 기업, 무노조 경영하던 수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노선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노선 바뀌는 데는 바이든도 영향을 줬을 거고 새로운 사회, 변화한 시점에도 영향을 줬을 겁니다. 한국에도 이미 2021년 LG전자 사무직 노조 만들어졌죠. 현대자동차 그룹도 노조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의 노조와 좀 다른 태도를 가진 노조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고 테크 기업들, 한국의 IT 기업들 대부분 노조가 수년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조에서의 메시지가 과거에 알던 전통적인 노조와는 메시지가 좀 달라지고 있다는 것도 계속 주목해야 될 거고 한국의 정치 환경이 바뀌니 한국에서 과연 이런 상황들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이거 앞으로 몇 년간 지켜보면 굉장히 흥미로울 겁니다. 왜냐? 노조가 노조에서 끝나지 않죠. 이것이 곧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글로벌 큰손,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원 행동주의 같은 겁니다. 회사의 경영진이나 회사가 혹시나 엇나가는 이상한 짓을 벌였을 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내부자가 필요하다는 건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노조와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새로운 이 직원 행동주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